자, 안녕하십니까. 20분 해주신 우수공장 1월 30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식은 주식 투자라는 이 시장 자체는 기대감, 어떤 상상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현실화되느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 기대감 자체의 현실화 가능성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 심리하고도 연관성이 있겠죠. 오늘 그 마감 브리핑의 어떤 타이틀을 이걸로 좀 잡아봤습니다. 종합지수권 2200을 돌파를 했습니다. 1월달 딱 두 키워드가 우리가 이제 캐릭터, 시장 자체도 캐릭터를 하고 종목군도 캐릭터화를 할 건데 나중에 별도 뭐 교육 관련된 걸로 진행을 한다 하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 건데 한 3개월 정도의 시장 자체가 하락이 나고 변동성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딱 두 가지 키워드를 딱 꼽아낸다 하면 저는 이 두 사람이 떠올라요. 첫 번째 헨리 키신저라는 인물 자체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1월 초에 이번 연휴 기간 때에 다시 한번 업로딩을 해드릴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파월 연준의장 작년 내내 하반기 내내 어떻게 보면 계속 시장에 태클을 걸었어요. 저는 근데 그걸 이해를 해요. 다른 또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까지 뭐 트럼프한테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 부분들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3개월 동안의 헨리 키신저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파월 연준의장 1월 4일, 3일 이때 파월 연준의장의 코멘트, 오늘부터 이제 FMC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FMC가 진행이 되면서 미중 고위급 회담도 같이 진행이 되죠. 종합지수가 22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종가상 3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 투자자는 3000억을 매도를 했어요. 최근에 외국인이 8000억을 매수할 때 개인 투자자가 8000억을 매도를 했었죠. 1900선, 2000선이 하회됐을 때 전저점이 깨지는 파동,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전저점이 깨지는 파동에 전저점이 깨짐이 개인 투자자들 전저점 깨졌다고, 5일선 깨졌다 해서 21선 깨졌다 해서 물량을 털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걸 돌리고 나서 상승이 나오면 전저점 깨지면서 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또 털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 선상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제가 1차적으로 봤던 타겟 2200은 이제 오늘 안착이 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상상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기대치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기대치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 가속화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어제는 건설주들이 하락이 나왔어요. 어제는 건설주가 하락이 나왔어요. 캐터필러 영향, 그 다음에 에타가 기준 대비 소폭 60조 원대에서 30% 정도만 선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실망. 근데 캐터필러가 좀 더 컸어요. 근데 오늘 하루 만에 다 돌려버렸죠. 왜? 오늘 아침에 북한의 수조 원대 경제 패키지가 진행된다는 의미는, 경제 패키지는 어느 쪽이다? 인프라예요. 인프라에 투자 가능성이 부각되니까 바로 그냥 다 어제 하락분 상관없이 그냥 돌려버렸죠. 독일의 사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소독과 동독이 통일이 진행될 때 거의 한 10년 동안의 그 패러다임, 통일이 되기 전, 통일 진행 중, 그 통일된 이후에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됩니까? 물론 그 케이스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을 수는 없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방향, 물줄기 자체가 진행이 되면서 독일의 종합지수를 얼마나 올려놨는지,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독일의 사례에 비하면 이제 그냥 예비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동작하고 어떻게 판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그림을 하고 누가 자금을 재고 인프라 건설 관련된 제재 부분들 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뭡니까? 전체 판의
일부 초기 단계의 윤곽을 스케치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스케치하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으로 바로바로 반영을 좀 시키면서 반등을 하고 주가의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죠. 상상의 나래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북한을 통해 가지고 뭐 철도 지나가는 거에 대한 상상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략적인 윤곽을 스케치를 해놓고 거기에 종목구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접근을 해야지 해도 될까 말까요? 중간중간 흔들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스케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가면 5일선 깨지면 그냥 나가는 거고 20선 깨지면 그냥 나가는 거고 전체적 깨지면 굿바이 하고 날아가면 나중에 또 상투 급등이 나왔을 때 또 물량을 잡는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근래 들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이제 2,000원 선에서 10% 올라온 2,200 돌파하는 사이에 큰 매도가 2번 정도 나왔죠. 오늘 3,000억, 그다음에 최근에 8,000억. 그러면 얼추 한번 여러분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작년에 신용으로 인해서 그 물량 털렸던 거, 그 다음에 11월달에 신용으로 물량 털렸던 거, 그 다음에 12월달 대주주 물량으로 물량 털렸던 거,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물량 털렸던 거, 얼추 잡아도 5조가 넘어요. 개인 물량만 5조가 돼요. 하단에서는 물량을 털리고, 물량을 사야 되는데 물량이 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자, 여기서 좀 쉽시다라고 하더라도 안 들어요. 왜? 자기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상의 나래를 정고점 넘어가가지고 신고가 나오는 파동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때는 물밀듯이 그냥 배팅이 들어가죠. 배팅하지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려도 그걸 안 들어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저가 매수합시다. 버티십시오. 라는 코멘트 드렸을 때는 버티면 되는 거죠, 지금. 그대로 회복하고 2200선 갔으니까. 여기에서도 다른 그림을 그려야 돼요. 북한철도, 인프라 건설 관련된 부분들이 됐을 때, 경의선이 서울에서, 수색에서, 개성, 그 다음 평양, 신우주 통과했을 때, 그 다음에 평양에서 만포, 그 다음에 이쪽 그러니까 고성이나 이쪽에서 동해안 타고 나진 핫산 통해서 블라디보스크가 연결이 됐을 때, 그리고 이 동해안 쪽에서 북극 항로를 통해 가지고 유럽에 컨테이너가 진행됐을 때, 그리고 북한의 광물 자원을 우리가 멀리 아프리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호주 가지 말고 히토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상당히 많은 존재를 합니다. 우리의 4차 산업혁명이 됐을 때 히토리의 필요성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적으로 잡아야 되는 필수 소재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 2조 줘도 됩니다. 1조, 2조 주고 그에 맞는 히토리만 받아오더라도 해외 쪽에 가가지고 굳이 그 협상해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경의선 고속철도를 타고 신우주 지나서 중국 통해서 중국 횡단 열차를 탄다.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DSR 11월 횡단 열차를 통해서 모스크바를 간다. 북극항로를 통해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물류, 가고 안 가고 여행의 의미보다 1차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제조업 기반에서 물건을 생산을 하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마케팅비, 판촉비, 고정비, 이 비용 자체에서 물건을 팔았을 때 1,000원의 매출을, 1,000원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 고정비 자체가 500원, 600원이 드는 거죠. 물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인 영업이익이라도 10% 넘어가기 어려워요. 10% 넘어가면 박수 칠 정도라고 얘기를 좀 드렸죠. 그럼 10%는 말하면 1,000원에서 100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원에서 100원인데 이 물류비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현재 가격, 현재 들어가는 비용 대비 20-30%만 줄일 수 있다면, 감소시킬 수 있다면, 영업이익률이 10%에 1,000원 물건을 팔면 100원이 들어오는데 이 100원을 최소한 150원에서 200원 정도만 만들 수 있다 하면 우리가 그런 전제를 한번 그려보셔야 되죠. 그런 전제의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가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 제조업 기반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올라간다는 의미는 전체 종합지수가 올라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영업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의 배팅이 나오겠구나, 그림이 그려질 수 있구나, 성장적 스토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다 왁구가 다 그려지는 거죠. 그것만
다른 거 빼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제조업 기반, 물론 제조업 기반의 어떤 이에서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남북 경협 관련된 내용이 진행돼서 뭔가 화해 모드가 진행됐을 때 가장 얻을 수 있는 작은 이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요 그림은 바로 그림 시차를 두고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저의 일반 개인 투자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이런 작은 그림이 그려지는데, 외국인이라든지 정보력이 더 많고 더 많은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회사 전체적인 방향의 산업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보고 미리 선투자를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그 그림이 안 그려질까요? 해두셔야 됩니다. 북한의 수조 대 지원 경제 패키지, 이제 아마 저는 그러니까 1분기 내에 북미 정상회담은 2월 말 정도로 뭐 거의 가시화 되는 것 같고, 호치민이냐 다낭이냐 여기에서 결정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북한 김정은의 남만 방문도 가능성이 1분기 늦어도 한 5월 전에는 진행 가능성이 같이 보셔야 돼요. 왜? 저렇게 북한 수조원대 지원 경제 패키지가 진행된다고 하면, 작년에 여러분들 판문점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에게 전달했던 USB가 있었어요. USB에는 뭐가 나왔다, 뭐가 포함됐냐라는 그 얘기가 돌았냐면, 남과 북이 어떤 경제 패키지 부분들을 진행했을 때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거다, 청사진, 서로에 대한 청사진을 서로 교환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중국도 들어오려고 하고 러시아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이 지원 경제 패키지 이거 하나 가지고도 지금 종목권도 움직이는 거 보세요. 대형주도 움직이는 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뭔가 1월달 들어서 급하게 속도를 올릴까? 여기에 속도를 올리게 된 계기는 파월 연준 의장이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거 분명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파월 연준 의장의 파월 풋의 영향으로 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신흥국에 돈이 들어온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개선되는 속도가 진행되는 게 빠르다는 게 첫 번째고, 거기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뭐 무너지는 진전이 있다.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로 워낙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코멘트할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했고, 여기 이제 중국에서도 보면 지재권 관련된 부분과 연관되는 게 외국인 투자법 초안 심사를 개시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초안 심사를 시작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 수렴. 중국은 이 외국인 투자법 관련 내용하고 화웨이의 창업달 미국이 기소를 했고, 이건 별개 문제로 보면서 하겠다고 하지만 별개 문제는 안 되죠. 하지만 일단 미국도 보겠다는 거, 기소야. 자기들이 기소한다 했고 나중에 지지권 관련된 문제가 잘 되면 뭐 기소 취소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협상 카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 중국도 미국이 원하는 지재권 관련된 내용, 어떻게 외국인들이 투자가 됐을 때, 외국인 기술이 들어왔을 때 이 외국인 기술의 지재권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제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 법률화, 이 기존에 있던 법률 자체는 새롭게 만약 외국인 투자법이 나오면 다 바뀌게 됩니다. 좀 더 강화 드라이브가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브렉시트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위험자산 쪽에 돈이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이유로 그리스가 구제금융 이후에 첫 국채 발행에 성공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흥국에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 글로벌 자금이 채권 쪽에서 작년에 2018년대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채권에서 주식으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흐름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 나왔다면, 그레이트 로테이션에서 채권에서 현금화를 좀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금이 신흥국으로 갈까, 그 다음에 위험자산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갈까를 머뭇 했는데, 파월 연준 의장하고 헨리 키신저가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들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그림이 그려졌구나, 대략적인 그림이 이런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구나는 딱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구제금융위의 첫 국채 발행을 성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만약에 시장에 어떤 위기, 의식이라든지 리스크 관련된 내용 자체가 있다고 하면 국채 발행하기가 힘들죠. 굳이 저기 국채 발행에 배팅을 안 하겠죠. 근데 국채 발행이 성공을 좀 했고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신흥국에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체적으로 코스피에 3천억 정도. 삼성전자하고 지금 20일경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코덱스 200, 그 다음에 뭐 코스닥 150 선물 레버리지, 종합지수 2000 깨졌을 때부터, 그 다음에 코스닥 600포인트 후반대부터 계속 코멘트 드렸죠. 들어온다. 지금 계속 보면 확장되는 거 있어요. 확장. 점프해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걸 꼭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개인 투자가 3천원을 매도했어요. 너무 올라오니까 조급한 거야. 급해. 또 올라가도 다시 빠질 거야. 다시 20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그때 사야지. 라는 생각 부분들 아마 거의 70% 80%가 예상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는 사이에 12월달에 말씀드린 하는 사이에 그냥 그대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여기에 가속도의 키워드, 가속도를 조절하는 모든 키워드는 오늘 두 가지 조건. 여기에서 720포인트, 쉬어가려서 그만 내려오면 사야지 라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먼저 부각이 되면 하는 사이 그냥 슈팅이 가속화됐어요. 미중의 무역협상의 진전 속도가 가속화된다든가 아니면 북한의 수조원대 지원 경제 패키지, 남북 경협이죠. 이 자금은 EU가 되고 일본이 되고 한국이 일본 되고 그래서 일본이 북한하고 김정은을 한번 만나줘라고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게 우리가 돈 투자해야 될 테니까 우리랑 협상하자. 예전에 이제 그 정산해야 될 금액도 있죠. 북한은 계속 협상 잘해요. 북한도 노노하면서 협상 금액을 계속 올리는 거고 그 금액이 10조는 아마 이상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받아내느냐, 일본이 줘야 될 금액 가지고 중국, 북한 같은 경우는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뭔가 경제개발의 확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두 가지 명제 조건이 둘 다 충족이 된다 하면 이 속도가 너무 붙어버릴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여기에 어떤 불씨를 현재 이 컨센서스보다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줄 불씨를 붙인다고 하면 우리가 물러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내용에서 최근 2000선 깨졌을 때 더 빠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하면서 그냥 날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현재 시점도 두 가지 명제 조건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면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흐름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11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나오면 배팅 안에 더 현금을 사고 더 사야 된다는 제가 말씀드렸죠. 더 사야 되는 거예요. 대형주도 지금 11월달하고 12월달 물방 고급이니까 다 사야 된다고 했어요. 더 사고 대형주도 지금도 더 사고 싶은 게 깔렸어요. 장보고가 지금 한 4개, 5개를, 4개 정도를 동시다발적으로 연말에 출범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으면 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 사야 돼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더 사야 되는 자리예요. 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독일과 서독이 진행됐을 때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랬어요. 작년 4월 달에 분석해드렸던 방송, 연휴 기간에 또 다시 찾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그건 세뇌를 시켜놔야 돼. 위에 내용이 바뀔 수는 있어요. 국가가 틀리고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하지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야 되는 거 뭐냐면 이렇게 스케치가 대략적으로 진행돼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이 자금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100%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를 해줄 수 있죠. 지금도 시장 자체 장보고 무조건 나가야 돼요. 더 나가야 돼요. 욕심이라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 한번 말씀드렸고 욕심을 부려야 될 구간이 11월 12월 달에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종합이 2200 올라왔다 해서 작년 떨어진 거 생각하세요. 떨어진 하락폭에 대해서 지금 대형주들은 산업 사이클에 여러 가지 흐름에서 글로벌 정책과 그다음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의 감소 가능성으로 외국인이 배팅이 들어오는 거고
대형주들 역시 중형주들은 진짜로 지금 어떤 대형주들의 외국인들 좀 더 관심이 많죠. 대형주들의 배팅 구간들이 더 확대가 되고 광범위하게 확장이 되고 있어요. 허리 종목권들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허리 종목권 오늘 포스코 6% 올라왔어요. 허리 종목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물방 고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보고 10호, 20호든 무조건 출범시켜요. 왜?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재 사이클의 큰 움직임 자체가 계속 꿈틀꿈틀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 가속도의 방향, 가속도가 증가되느냐, 약간 주춤하느냐, 횡보하느냐의 결정 부분들은 두 가지 명제가 종합지수의 상승, 각도, 가속도를 결정할 요건이 될 수 있다. 더불어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천억 매도했고 최근에 8천억 1조 원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에게 거의 제가 정확한 기업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거의 5조 7조 이상을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도하고 가지고 그대로 물량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지 마시고 주식을 계속 사야 되는 구간을 노리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종합지수 2200 목표 지점이 아니에요. 그냥 과정이라는 관점 부분들을 유지하면서 1월 30일 이슈민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